지난 7일 대구에서 출발한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이 경북과 충청 지역 순례를 마치고 수도권 순례에 돌입했습니다. 순례 회항까지 이제 닷새가 남은 가운데 순례단을 가까운 거리에서 돕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주일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일 관계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하면서 과거 일본 정부에 비해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 한일 과거사 문제가 진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고찰 부산 기장장안사가 경내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찰 유물이 반환된 경우는 부산에서는 장안사가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반환 요청이 잇따를 걸로 전망됩니다. 영화를 통해 세대 간 화합의 장을 열고 새로운 노인 문화를 이끌어온 서울노인영화제가 올해로 13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에서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 금서남이 소장한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언해본이 최근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금서남은 부처님 전에 책을 올리는 고불식을 봉행하고 표 실천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대구에서 출발한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이 경북과 충청 지역 순례를 마치고 수도권 순례에 돌입했습니다. 순례 회항까지 이제 닷새가 남은 가운데 순례단을 가까운 거리에서 돕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첫 소식 정형석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이란 큰 원력을 세운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출발 15새 만에 경기도 지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긴 꼬리를 문 순례 행렬의 선두는 자전거 탄 스님. 대구 보현사 주지 지우 스님은 지금까지 순례단의 무사고 순례길을 만든 1등 공신입니다. 마치 이 순례단을 호위해야 되는 그런 호보신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네요.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무사고로 잘 도착하는 것이 제가 또 해야 할 소중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지우 스님에 이어 국내 대표적인 인도 순례 전문가로 꼽히는 나인성 순례단 지원팀장이 뒤따릅니다. 순례단의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며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숨은 일꾼입니다. 또 그분들과 함께 이런 만행결사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수많은 그런 성지순례를 모시고 간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갖기 힘든 그런 기회를 이번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순례단의 베이스 캠프가 꾸려진 경기도 여주의 금은모래 캠핑장. 도보 순례를 마친 뒤 순례자들은 지정된 개별 텐트에서 노숙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운영팀과 취재진 등의 텐트를 모두 합하면 100개가 넘지만 진행 요원들의 손을 거치면 번듯한 하루 숙소가 만들어집니다. 초심으로 끝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순례팀과 그다음에 지원팀이 또 같은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 하루 평균 30km씩 걷다 보면 금세 배가 고프기 마련. 순례단 공양팀은 충분한 영양과 맛까지 갖춘 음식으로 순례 참가자들의 건강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의료진과 자원봉사단들도 21일 동안의 순례 여정을 지원하는 숨은 조력자들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 스님들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여주시 관계자들도 15새 만에 수도권에 입성한 순례단을 반겼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끝까지 건강하고 원만 회항을 이루기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정신의 양식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오신 스님들께 다시 한번 큰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서울 강남 봉은사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5일.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을 돕는 이들 지원단은 일당 100 역할을 해내며 한국불교 중흥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여주에서 BBS 뉴스 정형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방북이나 통일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 44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샘플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 9명을 포함하면 긍정적 답변이 모두 41명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 입장의 3명을 크게 웃돕니다. 하지만 방북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4명에 그치고 통일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다수 경험한 응답자는 4명에 그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주일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일 관계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하면서 과거 일본 정부에 비해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 한일 과거사 문제가 진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 연결로 진행된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약 한 달 전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책 방향.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의 협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질문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여러 통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외교 현안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등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실용주의 성향을 가진 만큼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 외교 문제에 있어 유연한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들을 것이다. 경제 보복 이 문제는 어떻게 되면은 좀 조금 유연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 밖에도 국감장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 돌파구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도쿄올림픽도 한일 갈등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얽혀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 과거보다 유연해진 일본 정부와 내년 여름 개최하는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한국 독립군의 중국 동북 지역 3대 대첩인 봉오동, 청산리, 대전자령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광복군 동지회는 어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국 독립군 3대 대첩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3대 독립전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독립군 전사들의 설신사인 정신은 오늘의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해야 할 귀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성춘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BBS 불교방송이 군포교 활성화의 중심지가 될 육해공군 본부 계룡대 영회법당 홍제사 건립불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해자스님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사장은 어제 오후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계룡대 영회법당 홍제사 건립불사와 군포교 진흥을 위해 홍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군종특별교구장 해자스님은 약 13,000평이 넘는 홍제사 대지 위에 거대한 영회법당을 짓는 불사에 BBS와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이선재 BBS 사장은 앞으로 군종특별교구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해자 스님은 평소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이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일깨우고 제주 BBS 서귀포 중개소 개국에도 도움을 준 공로로 제주 BBS 개국 2주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천연고찰 부산 기장 장안사가 경내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찰 유물이 반환된 경우는 부산에선 장안사가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반환 요청이 잇따를 걸로 전망됩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천룡고찰 장안사입니다. 장안사는 원효대사가 673년 창건한 사찰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3차 발굴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1차 발굴 조사에서 251점의 유물이 발견됐고 2016년 2차 조사에서는 91점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는 장안사 창건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유구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장안사라는 것이 국가 이전부터 있었고, 그렇죠. 673년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이 분명히 이제 이 자리에 영원히 지금까지 없어졌으면 모르는데 있었으니까 이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발굴된 매장 문화재는 모두 국가기속으로 처리돼 지금까지 부산박물관에 보관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찰에서 나온 유물이지만 관람조차 쉽지 않아 장안사와 조계종 총무원은 발굴조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청에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은 기록 등을 검토해 최근 장안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출토 유물 548점을 반환했습니다. 절 문화재는 문화재의 위치 이거보다는 성보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절에서 가장 관리를 잘할 수 있다 해서 범어사 박물관이나 또 절 관련 박물관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장안사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명문 안막새와 명문 백자 등 제작 연대를 보여주는 토기류와 스님들의 수행과 옛 생활을 보여주는 백자 접시, 분청 도자기 등으로 금종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찰 유물이 반환된 경우는 부산에서는 장안사가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반환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호국대성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호국성지 밀양표충사는 어제 경내 표충서원 앞에서 제554회 사명대사 추계 향사를 봉행하고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경어대사의 구국정신을 기리고 코로나19 소멸과 국민 건강을 발언했습니다. 이번 향사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유교 재래의식 등을 일체 금하고 헌양과 헌다, 종사영반 등 불교 의례로만 진행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세대 간 화합의 장을 열고 새로운 노인 문화를 이끌어온 서울 노인영화제가 올해로 13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에서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노인영화제 개막식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만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82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에 달합니다.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는 65살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질 높은 노년 생활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를 통해 세대 간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 열린 서울 노인영화제 개막식 현장. 13번째를 맞은 서울 노인영화제의 올해 슬로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영화로 잇는다는 뜻의 사이 공간입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쳤지만 국내 334편, 해외 2,905편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출품되며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관계자들만 모시고 이렇게
이제 개막식을 하게 돼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개막식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때까지 개막작으로는 지난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과 국제 비평가상을 수상한 팔레스타인 출신 엘리야 술레이만 감독의 작품 머스트 인 헤븐이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영화인들은 서울 노인영화제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뒤에 있지 않고 노인들도 꿈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사랑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바쁘게 산 건 똑같은데 바쁜 방향이 좀 달라졌고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바빴어요.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본선에 진출한 25개국 55편을 포함한 85편의 영화가 서울극장 등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화제 측은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입장 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 운영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서울 노인영화제는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인생 2막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부모 은중경은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경전인데요. 전북 전주 금서남이 소장한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언해본이 최근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금서남은 이를 계기로 효실천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부처님 전에 책을 올리는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7년 전인 조선 선조 6년 한문을 해독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쓰여진 경전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언해가 최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0호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모은중경 언해본은 23년 전 열반한 전주 금서남 중창주 금화당 초안 스님이 소장해 오던 유품입니다. 주지 덕산 스님은 금서남이 불자들과 더불어 부모의 은혜를 갚는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중창주 스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문화재 지정 추진은 단순히 문화재를 지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이 도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효문화를 개성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도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금산암 극락보전에서 봉행된 고불식에는 불자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김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주지 스님의 원력을 따라 효행을 실천하는 불자로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맑게 하고 선도하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다 나의 부모 아닌 사람이 없다는 그런 대자비심을 발심하셔. 그래서 금생에도 행복하시고 세세생생에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고불식에 앞서 극락보전에서는 부모은중경 언해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애향사 성찬 스님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한글로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우리 그 국문학적으로 문학사 또는 불교 미술사, 불교 소지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금서남은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모은중경 언해본을 보다 오래 보존하기 위해 복각을 통해 경판으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10월 셋째 주에는 신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대불사를 봉행하고 효행상을 제정하는 등 나눔과 정진, 효실천 도량으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를 맞아 유튜브 등 뉴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 크리에이터 연맹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국이세 문화원은 지난 16일 서울시 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 국제 크리에이터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국이세 문화원 이사장 월명스님과 김필용 사단법인 국제 크리에이터 연맹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영권 세계미래연합 대표가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대상에 받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더욱더 발전한 희망을 갖고 앞으로 2021년에는 매년 10월 15일 날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0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대상 시상식이 열려 문화예술을 포함한 12개 부문 크리에이터들이 수상했고 글로벌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선 불자 기업인 주식회사 그래미 등 33개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세대 간 활발한 소통을 도모하고 노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축제 한마당, 서울 노인영화제가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고령화 시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